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11월 18일 일부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본론 들어가죠. 어제 BTS, 정치인 BTS가 나타났다면서요. 그 동대구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대구 방문했는데 동대구역에서 7시 좌표를 끊었는데 이것이 사진 촬영에 응해주다 보니까 좌표를 더 뒤로 늦춰가지고 3시간 동안 이 촬영을 했다. 사진을 같이 찍어줬다.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정치를 이제 본격했고, 예. 그 출발지를 이제 그 TK로 네. 잡은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은 강남에 태어나서 이제 그 강남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 텃밭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보수의 심장, 보수의 성지, 우리 6.25 때 그 언급도 했거든요. 6.25 때 존경하는 이유가 예,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그 호국의 성지 아닙니까? 예. 따라서 나는 이제 그 TK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겠다. 예. 이걸 보면서 저는 이게 옛날에 Y에서는 부산. 그때 부산역이 엄청났죠, 인파가. 아, 그렇죠. 그다음에 예, 예. DJ는 광주. 광주, 목포. 그다음에 JP는 대전. 대전. 한동훈은 예. 대구. 대구. 이렇게 아. 저는 자기 지역 기반. 예. 그러면서 어제 실질적으로는 정치 출마 예. 선언이다. 이래 예. 봅니다. 그리고 어제 거기서 총선은 국민 삶에서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 총선이 아주 그 자기의 인생 전부인 분도 계시겠지만은 나는 그렇지는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이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 자기 지도자 장래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20일 나오고 한동훈이 13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하면 의견 후보가 44%나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21대 13인데 한동훈이 이긴 지역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서울 18대 17로 한동훈이 오히려 이겼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TK, 대구 경북 14대 9.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 14, 그 이재명이 9, 대구시장 홍준표도 10. 그러니까 홍준표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론 여기도 의견 후보가 52%나 있습니다. 52%나 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출마는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번 총선은 이제 저는 세 가지 운명을 좌우한다 봐요. 아. 한동훈 장관은 이제 국민의 운명, 우리 국민 삶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죠. 예, 예. 과연 이게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이게 첫째 좌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전 좌우한다 봐요. 아, 윤 정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패하면 바로 이제 그 데드덕입니다. 레임덕을 지나서 이미 식물 정부가 돼버려요. 아, 윤 대통령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총선에 승리하면요, 바로 이제 그 호랑이가 날개를 답니다. 호랑이가 날개를.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가지고 제대로 1년 반 동안 일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일당이 되면요, 저는 호랑이가 날개 달듯이 이렇게 윤석열 정권의 운명도 두 번째 좌우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한동훈 장관의 운명도 좌우합니다. 한동훈 그렇죠. 장관 지금 이게 야당에서 틈만 하면 저 탄핵이 되겠다. 탄핵이 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총선에 안 나가고 장관 해봤자 탄핵 때문에 식물 장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 총선에 나가서 승리함으로써 한동훈 장관의 그 큰 꿈도 이게 또 탄탄대로가 되죠. 그래서 아마 이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조금 전에 그 우리 선배님 말씀 중에 네.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이재명이가 졌다. 네. 이거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요. 아, 그렇죠. 이게 갤럽이 비교적 주관식이라서 예, 예. 상당히 정확하죠. 주관식이죠. 예, 서울에서 졌다.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고향에서도 졌다. 안동. 고향. 그러네. 자기는 이게 안동이 고향이잖아. 예, 한동훈 고향이. 장관은 서울 토박이야. 그렇죠. 그런데 고향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타양 예. 한동훈 장관에게 큰 차를 졌죠. 예. 이거는 상당히 이재명으로서는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다. 이러면 이재명의 운명도 이번 총선 결과가 좌우를 하는 그 그렇죠. 상황이 되겠네요. 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의 운명이 이번 총선에서 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선에 출마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례대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격전지에 갈 수도 있고, 험지에 갈 수도 있고, 상징적인 곳에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종로 출마 이야기 나오고, 또 뭐 마포 쪽 이야기도 나와요. 그 정청래 지역에 그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느
어떻게 하는 게 전체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탈당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맞다 봐요. 현행 제도상으로는 이제 위성 정당에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위성 정당에 가는 게 모양새는 안 좋아요. 그렇죠. 정통으로 이게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례는 일단 빼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병렬형 전에처럼 이렇게 선거제도가 개편이 돼도 그러면 이게 당에서 추천하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는 이게 순번 뒤로 갈 수 있죠. 그렇죠. 당 공천을 예를 들어 이제 받고. 그 15번에서 20번 사이에 그렇죠. 배수진을 치는 예. 요거는 이제 선거제도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구 출마할 지역구. 때예요. 예. 우리가 황교안 대표의 그 교훈을 세게 됩니다. 황교안의 교훈. 대표는 이게 너무 이제 험지로 가면 안 돼요. 예. 황교안 대표가 종로. 이제 종로에 묶이면서 예. 전국 선거 지도도 못하고 예. 본인 선거에 완전히 했다가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물론 이제 황교안 대표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종로라도 예. 한동훈한테는 험지가 아니에요. 예. 한동훈한테는 이게 종로면 가볍게 이깁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한동훈 장관 보기에 개양을에 가라. 이거는 좀 그래요. 개양을에 이재명 잡으러 가라. 이재명 잡으러. 이거는 예. 황교안 대표의 교훈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험지에 잡으러 가각이 묶일 필요 있나? 네. 종로로 오라 해야죠. 어떻게 이재명이 너 종로로 와라. 종로에서 한번 붙자. 이 방법이 저는 좋고요. 그다음에 그 마포 정청래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은 호랑이고 이거는 이게 뭐 지새끼만도 못한 정청래하고 예. 큰 사람을 잡아야지. 예. 정청래 정도 잡는데 한동훈까지 나서야 됩니까? 예. 그렇잖아요. 정청래는 뭐 하태경이나 예. 그 급에 맞게 가도 잡거든요. 예. 저는 좀 더 큰 인물을 최소한 이게 그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을 이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종로가 좋고 아니면 이제 뭐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강남 토박이잖아. 그렇죠. 안전하게 뭐 배지 달면서 전국 선거 지휘하려면 송파 있잖아. 김웅이 이거 김웅? 공천 반대 탈락시키죠. 예. 유승민계. 예. 그럼 뭐 김웅이 지역구에 한동훈 장관을 공천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러 다양한 카드가 있어요. 이 한동훈 장관을 활용을 해서 선거에 이거 유리한 고지에서는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그 이제 지금부터 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하고 한동훈 장관도 이제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힘들더라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그 소 잡는 데 쓸 칼을 닭 잡는 데 쓰지 말자. 그러니까 정청래 정도 잡는데 한동훈 카드가 뭐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뭐 조국이나 네. 조국이 놓으면 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의 이재명급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예. 이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이 뭐 그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교체가 이제 아마 이 정기국회 끝나면 될 것 같아요. 12월 9일 이후에 교체가 될 텐데 지금 뭐 박성재 전 고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오세인 전 강주고검장 이렇게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일반 법조인이 이 법무부 장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거론되는데 예. 이원석 총장은 이제 조금 이게 총장 임기를 저는 보장해가지고 총장 임기가 예, 그 수사를 마무리 좀 짓도록 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가장 그 거물급을 이게 법무장관 시기게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지금 이번에 법무장관이 되면요. 아마 가장 역대 중요한 게 이제 이재명도 구속을 해야 되지만 또 이게 문재인 수사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총선은 이게 문재인 수사하고 이게 할 거 많습니다. 뭐 문재인 수사. 송영길부터 대표급 잡아야 할 사람이 많잖아요. 예, 지금 뭐 당장 타이스타제 그 사위 예. 거기 뭐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완전히 정치권의 네. 외풍을 받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이 거물급 정치인 중에 감각도 있고 수사도 아는 예. 이런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누가 차원에서 있죠? 누가 있죠? 권성동 의원 권성동. 제가 추천한 게 예. 아주 좋은 게 지금 이게 친윤 핵심들은 불출마 요구를 받잖아요. 예. 예. 근데 물갈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권성동 의원 뭐 수도권 나가라 맥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불출마해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저는 물갈이 개혁 공천도 되면서 권성동은 이제 사선입니다. 예. 원내대표부터 아는 게 없죠. 법사위원장 아는 게 없잖아. 그렇네. 제일 잘 알잖아. 예. 이런 거물급을 법무부 장관 해서 예. 그대로 이게 문재인까지 다 잡아야라. 이런 미션을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너무 실무형 있잖아.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이런 분들은 이게 밀립니다. 정치에. 우리 저쪽에 추미애가 하고
박범계가 했잖아. 그렇죠. 그 정도 급 이상이 저는 이게 하는 게 맞다. 누구든 간에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권성동 예. 이런 의원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수사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더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영장도 재청구할 것도 있고 많은 거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엄청난 그 정치권에서 외풍이 있잖아요. 정치에서 외풍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거 막느라고 정말 애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도어 스태핑까지 하면서 일일이 다 대답을 하고 검찰 입장에서 또 국민에게 설득도 하고 하는데 과연 그 일선 검사 출신보다는 그 검사 출신이지만은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저도 뭐 그렇게 하게 되네요. 예. 저는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 가는 모습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났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3번 근무를 했습니다. 예. 대구 검사 초임제가 대구지검이고 그다음에 대구지검 가서 특수부장을 했고 나중에 자천돼서 대구 고검을 갔는데 맞습니다. 본인이 그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 방문지로 대구를 가서 대구에 고향을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제 한동훈 장관도 아마 마지막 지방 방문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구를 갔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두 사람이 닮은 점이 느껴진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먼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다 좌파와 극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시점에 대구를 갔다. 그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극한 대치를 했죠. 예.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탄핵한다고 좀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이 난리죠. 이 상황 또 하나는 우파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어요 그때. 예, 한기원 대표가 그때 총선에서 지면서 좀 가라앉았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사실상 그 자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너무 확 앞서 있고 그 뒤에 뭐 오세훈, 홍준표 있는데 아직은 그 큰 대안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나타났다. 그 또 하나 공통점은 배우자가 엄청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이제 이준석처럼 뭐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게 그 100% 100% 동의를 하고요. 예. 영어로 이게 100% 예. 그냥 농담이고 동의를 하고 네. 지금 특히 저는 이제 배우자 부분 정치는요 정말 이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네. 정치는 결국 이렇게 부부 둘이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자, 배우자 공천. 정당 공천보다 힘든 게 예. 배우자 공천이에요. 예. 제가 이게 생생한 정인이에요. 예. 제가 황교안 대표 때 공천 못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지도교수예요. 그다음에 지금도 신청하면 뭐 공천 받을 수도 있죠. 지금 서종 변호사 이번 총선에 안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여기서 말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예. MB 초죠. 예. 그때 하만 의령 합천 예비후보로 나갔어요. 근데 그 예비후보는 부부만 명함을 돌릴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사무실을 여는데 집사람이 안 내려온 거예요. 그다음에 한 번도 고향 합천을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명함 13만 장 찍어서 5천 장 제가 뿌리고 12만 5천 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근데 다시는 정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 그러니까 예비 후보 단계에서 끝난 거네요 그때. 그렇죠. 그때 예. 인지도가 너무 낮아. 그때는 방송하기 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명함을 돌리지도 예, 못하고 예. 사실상 이게 공천 탈락해 버린 거죠. 그때는 그렇지. 그때 조진래 의원이 됐어요. 예. 조진래.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가 가정을 위해서 진짜 이게 정치는 접어되어 있구나. 내가 집사람 하나 설득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는가.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고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예. 법필 소재도 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예. 가장 큰 이유는 집사람이 나가라 하면요. 부인 공천을 못 받았어요. 예, 나가라 하면 전 나갑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100%는 아니에요. 예.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조국이가 예. 관악구에 무소속이 논다. 예. 저는 서울대에서 9년 있었습니다. 법대에서 제가 학사 석사 박사 9년 있었어요. 예. 그다음에 신림동에 강의하면서 20년 살았고 지금도 집이 있어요. 예. 조국이가 관악을에 놓으면 집사람 설득해야죠. 관악에서 내 조국이를 잡아야 되겠다. 서울대 명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국이가 관악구에 인연이 제가 더 많다. 예. 아직 그런 여지는 있지만 예. 중요한 거는 이게 한동훈 장관 부인이잖아. 예. 저는 이게 연출된 사진은 아니라 봐요. 우연히 봉사활동하기 찍혔잖아.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이게 뭐 그러니까 고의로 이게 아마 그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공천을 이미 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에게 공천을 줬다. 그렇죠. 아. 나가면 이게 엄청나게 완전히 우리 그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텐데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딱 이게 나왔잖아요. 그렇잖아. 이거는 저는 이게 부인이 공천을 주고 실제로 이게 적극 돕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 이게 왜 부인이 천군만마냐면 부인이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동기 2년 후배죠. 2년 후배죠. 예. 그다음에 미국 변호사예요. 미국 변호사고 또 회계사, 그 예. 회계 업무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김현장에는요. 김현장. 대통령 딸도요. 네. 실력 없으면 안 씁니다. 그렇죠. 대통령 예, 아들 예. 딸도 안 써. 예. 김현장이 근무한다는 건 실력이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또 법조인 집안이라서 예. 진행구 검사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정치 감각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아마 이게 한동훈 장관에게는 천군만마다 예. 부인이 예.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닮은 꼴이다. 정치 입문하는 과정이. 자, 그런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계자가 될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가 그대로 이어질지도 이제부터 뭐 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하기 나름인데 우선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이 첫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그 한동훈 장관이 이 대구에 간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무슨 뭐 이준석 바람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보여했던데 뭐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격가지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저는 스킨십을 하는 그러니까 보수의 텃밭에 가서 정말 상황이 어떤지 그 정치가 어떤지 살펴보고 스킨십을 하는 그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이준석이 이렇게 되면은 대구에서 발붙일 곳이 본인 대구 출마한다고 하는데 발붙일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요. 이준석 정도를 의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게임이 안 되는데 예. 저는 이게 이준석을 의식해 간 건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이준석하고 이게 비교가 돼버렸잖아요. 비교되죠. 예. 이준석이 대구 가봤자 예. 홍준표가 이제 뭐 눈치 봐가 치맥이나 하나 묻고 이거 다지 자발적으로 노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한동훈 장관 기차를 놓치고 3시간 동안 이게 말이 됩니까? 3시간 동안 사인하는데 이거는 요즘 같은 시대는 없는 거예요. 옛날 뭐 김대중, 김영삼 때는 모르겠지만 이거 이준석이가 뭐 기차 놓친 적이 있습니까? 예. 저도요. 대구 가면 이게 동대구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있지만 기차 출발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럼요. 근데 한동훈 장관 3시간 동안 정치를 안 하실 거니까 이제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한동훈 장관도 대단한 거고 3시간 동안 다 해주는 게 그다음에 그 대구 시민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동훈 인기가 폭발이고 근데 문제는요. 야 저는 그 멘트도 대구 시민들 정말 존경한다면서 우리 6.25 때 끝까지 대구가 사수대 다부동 전투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정치인으로서 진짜 이게 모든 걸 신은서판 옛날에 과거에 그런 이야기. 네 가지 시대나 한동훈 잘생겼잖아. 그렇죠. 키도 크고 말 잘하고. 신, 은, 조선 제일 혀잖아. 조선 혀. 그다음에 사인할 때나 뭐 글도 잘 써요. 문장력 보세요. 그다음에 판단력. 진짜 적세적소에 과거를 많이 공부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게 하면 바로 그냥 찔러버리잖아. 이런 신은서판 모든 걸 이렇게 골고루 갖춘 진짜 이게 훌륭한 이게 정치 제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런데 유머 감각은 좀 썰렁했어요. 유머 감각. 어제 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25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또 대구를 좋아하는 이유, 그 대구 시민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더운 고장에서 잘 참아내서 좀 썰렁한 유머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앞으로 바뀌겠죠.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사진을 3시간 찍는 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하고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는 거는 결례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줄이 한 10사람, 20사람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는 다른 분들이 막 줄을 선 거예요. 그것이 이제 3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다. 자, 그런 그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준석 이야기 하다가 다시 걸로 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에 복귀 안 하고 저렇게 밖에서, 그러니까 그 징계 풀어준다는데도 왜 복귀 안 하고 그 밖에서 나돌고 있는지 오늘 제가 하나 확인을 했어요. 국민의힘에 가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면은, 자기가 막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은 거기 다시 출마해야 되죠. 본인이 3번 떨어진데. 3번 떨어진데 출마를 해야 되니까는 노원병이죠. 노원병 출마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노원병에 3번 떨어졌는데 한 번은 안철수에게 지고 2번을 김성한 민주당 의원에게 졌어요. 김성한은 또 그동안 커버렸어요. 정책 여장도 하고. 오늘 아침에 폴리뉴스 그리고 폴리뉴스라는 인터넷 매체가 PNR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이준석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김성한이 민주당 후보로 그대로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26.9 김성한 49.7 결국 27대 50 더블 스코어가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안 되니까 이렇게 도망간 건데 또 이것도 의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 이준석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은 노원병에서 얼마나 찍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절반 정도 55%만 이준석을 찍는다. 공천을 받아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이 공천 받아오면은 민주당 김성한에게 도망가는 게 11.3%예요. 얼마나 이준석이 보기 싫으면은. 그리고 33.7%가 지지 후보 없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가 이런 거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다 돌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이제 뭐 대구 공천 주면 뭐 도로지. 네. 자기가 이제 대구 신당 뭐 떠드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노원병에 원래대로 공천을 조기해 주겠다. 노원병에 이러면 이게 안 들어올 겁니다. 지금 이게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노원병에 가면 이제 100% 더블 스코어로 이게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00%게 떨어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노원병이요. 아주 험지가 아니에요. 요즘 이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제가 거기 사촌님도 살아요. 거기 홍정욱이가 이기고 안철수가 이긴 지역이에요. 아 그렇죠. 홍정욱이 이겼죠 과거에. 홍정욱, 안철수가 이긴 지역이에요. 아 헤럴드 경제하는 홍정욱. 그러면 이준석이는 왜 못 이기느냐 말이에요. 이준석이니까 못 이기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아주 전라도 험지라가 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가 부족해서 이준석이 지는 거지 아주 보수한데 아주 불리한 지역은 아니다. 이걸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노원병에 살면요. 저는 김성환이 찍습니다. 기권도 안 합니다. 차라리 저간데 한 표 주는 게다. 확실하게 이준석을 떨어뜨리는 방법이야. 그게 11.3% 그러니까요. 제가 노원병이라면 또 노원병에 저희 친척 많이 살잖아. 저는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 김성환이 찍어서 이준석이 떨어뜨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한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와 나라가 살려면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된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요한 그때 그 혁신위원장이 해야 된다고 서종익 법대로에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요한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저는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혁신 1호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준석을 껴안으려고 했던 게 혁신 1호였잖아요.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이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이준석을 껴안는 데 대해서 이거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텐데 실망을 많이 해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지를 국민이 지금 알게 됐어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간 이유가 지금 이런 것 때문이다. 자, 이렇게 좀 전개가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무슨 발기인 모집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워낙에 사이비 예언자잖아요. 사이비 예언자죠. 지금 이게 언론의 관심만 받으려고 관종처럼요. 맞습니다. 진짜 이게 예언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비단 주머니 3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0.73으로 이준석 때문에 질 뻔했다니까. 그렇죠. 여론 분석해보면 20대 여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하용인 할 때 2등은 무조건 한다고 당선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됐잖아요. 전부 다 하위권에 머물렀죠, 전부.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또 장성철이 내세우가 이준석에 있잖아요. 이러면서 김기현 체제가 1, 2주 내에 무너진다.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카펫을 깔아준다. 이런 느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예언을 하는데 기자들이 그걸 받아 쓰는 거죠.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죠. 지금 이게 또 발기인 모집한다고 떠드는데 저는 신당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진짜 억지로 만들더라도 찻잔 속에
진짜 이게 찻잔 속에 뭐 태풍도 아니고 예. 그냥 미풍 예. 찻잔 속에서도 그 고요한 바람 있잖아. 이 정도예요. 지금 여기 여론조사 보면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가지고 유승민, 그렇지. 이준석이 신당이 잘 되면 이게 어떠냐 하면 10몇 프로 나와. 예, 예. 이거는 오히려 유승민 지지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이준석이보다 유승민은 그래도 좀 이준석보다는 낫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준석보다는 예. 예.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론조사에 보면 왜 민주당 국민의힘이 30몇 프로씩 있잖아. 근데 무당파가 한 30%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날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제3지대 유승민, 이준석 다 포함해가 모이니까 호기심. 힘 노는 거지. 호기심이요, 호기심. 실제 만들면요. 어떻게 되느냐? 음. 실제 만들면 제2의 바른정당 됩니다. 바른정당. 예, 예. 바른정당에 유승민, 이준석이만 있었나요? 네. 그때 김무성이부터 네. 의원들 많았잖아. 자, 근데 계속 탈당하고 뭐 안철수하고 합당하고 그렇죠. 나중에 가서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졌죠. 그 많은 사람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예. 근데 이준석 혼자서 만들면 바른 정당보다 훨씬 못하겠죠. 저는 뭐 존재감도 없이 이게 찻잔 속에 미풍으로 있다가 근데 이게 영원히 쓸쓸히 사라진다. 예. 소멸된다. 예.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계속 이 못마땅하게 말씀드린 것이 이준석은 그냥 가만 놔두면 소멸이 될 텐데 갑자기 그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 찾아가고 영어로 조롱당하고 하니까는 막 일면 토업에 막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신문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으로 총선 앞두고 장이 섰으니까 이준석에 대해서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론이 좀 관심을 갖는 그 단계인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총선 끝나면 뭐 소멸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 인요한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어제 만나기도 했지만 이 좀 충돌, 내부 충돌이 이렇게 보면은 좀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세 그룹, 그러니까 친윤, 그 다음에 지도부, 중진, 험지 출마나 불출마하라고 했는데 이 응답이 없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 항상 이 그 세 가지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된다고 첫째 봐요. 아, 예, 예. 뭐냐면 이게 혁신에는 혁신의 권한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지도부는 지도부의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심위는 공심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게 공심위가 할 걸 월권하면 안 되죠. 저는 인요한 혁신의 큰 방향은 옳다 봐요. 예, 예. 예를 들어 이게 공천할 때도 대통령실하고 이게 낙하산을 무조건 주지 말고 예. 원칙은 이게 경선을 붙이라. 거기 나왔죠. 예, 그게 사후로 놓잖아요. 예, 예, 혁신한 사후. 그다음에 그 비례도 가능하면 이게 청년을 절반 배당해라. 예, 예, 예. 이렇게 놓잖아요. 예. 큰 방향은 옳아요. 이 정도 선에서 이게 혁신이 권한이라 봐요. 근데 구체적으로 공천은 이게 누구냐? 공심위 권한이죠. 그렇죠. 예. 공심위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옳은 건 없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돼요. 예. 원칙은 특혜 없이 경선이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뭐 어느 지역에는 예를 들어 경쟁자가 전혀 없다. 예. 그런 지역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는 이게 호남이다. 예. 호남에 누가 경선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공심이거든요. 예. 따라서 공심위원회 권한을 미리 혁신이가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예, 예, 예. 항상 이게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서로 이게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이제 운명 공동체잖아요. 따라서 어제 그 만남이 예. 어떤 분은 이게 뭐 본질적인 큰 내용은 성과는 없지 않냐. 예, 예. 이라지만 예.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소통해보는 예. 이 정도도 저는 의미는 있고요. 예. 아마 이제 구체적인 공천은 조기 저는 공심위를 구성하자. 예.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건 논의를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이 김기현 체제를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혁신이도 활동을 그 25일까지 하는데, 12월 25일까지 하는데, 조기에 공천심사위원회를 요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공관위를 그 구성을 해서 역할 분담을 이제 해야 되는 거래. 자기 역할. 왜 이게 조기 공심위가 중요하냐면요. 예, 예.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진짜 인재는 많은데 홍보가 덜 된 예. 우리 진흙 속에 진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예, 예. 뭐 중랑구의 그 이성환 행정관 있죠. 예. 참 이게 훌륭한 분이고 진짜 괜찮은 분들 많아요. 예, 예. 근데 홍보가 안 돼 있잖아. 이런 분들 경쟁자도 없어. 중랑에 예, 누가 예. 나가요? 예. 자, 그러면 조기에 공심위가 구성돼서 확실하게 대안이 이 사람이 유일한 대안이고 정말 잠재력이 뛰어나다. 이럴 때는 조기에 공천을
조기에 확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연말이든 마음 놓고 1월달에도 열심히 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마지막까지 공천 신경 쓰고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조기에 예. 제일 훌륭한 공심위원장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진짜 우리 자유우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네. 공정하게 네. 불편부당 치우치지 않고 네. 제대로 이게 공천할 수 있는 네. 옛날에 김영호 보세요. 그래 공천 망해버렸잖아. 그렇죠. 저는 이런 분을 모셔서 빨리 조기에 공심위를 구성해서 미리 수도권이라든지 확정시켜 주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저 혁신위원장 임요한 추천하셔서 됐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권성동 이제 추천하셨으니까 공관위원장은 누가 적임일 것 같아요? 공심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하다하게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예.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걸 함부로 말하면 예. 함부로 말하면 이게 또 여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 말은 이게 조기에 네. 아 조기에 일단 모시자. 조기에 모시자. 구성하자. 응. 이 말씀을 드리고 그 원칙을 세워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 그 어느 분이 가장 책임자인지 예.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권성동이나 장제원 문제 있잖아요. 또는 김기현 대표 문제. 이것도 이게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예, 게 있어요. 예. 이걸 이제 그 완전히 등 떠밀어 가지고 잘라내듯이 이런 게 모양새로 저는 개혁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자발적이고 예. 희생하는 맞아요. 스스로 이런 모양새 모습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더 효과도 있는데. 사실. 그럼요. 예. 따라서 너무 이게 저는 큰 방향에서 희생이 필요하다 봐요. 예. 그렇지만 이게 너무 등 떠밀듯이 이 사람들에게 토사구팽시키듯이 이런 모양새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대안도 예를 들어 이게 아까 권성동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부산시장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시장 이런 게 우리가 2보 전진하려면 1보 후퇴해야 되잖아. 이런 이제 스스로 결단하는 이런 모양새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남으면 안 돼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이렇게 막 등 떠미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반발을 하고 총선에서 돕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으니까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자연스럽게 만약에 퇴장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퇴장하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인류한 그 혁신이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의 역할이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총선은 이 국민의 그 생활, 국민이 어떻게 정말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생활을 좌우를 하고 윤석열 정부 운명을 좌우를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명운도 좌우를 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어질지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